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하루 만에 시장의 결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또 힘을 줘야 할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섹터와 종목 아이디어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덕질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순수 MD 기업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중국산이 배제가 되고 있는 산업과 종목 얘기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명동에만 점포 수가 무려 7개까지 확장이 된 곳이 있는데 어떤 섹터 얘기인지 감이 살짝 오시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현재 주가 흐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장 초반 오전장에서 엔터주들 흐름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두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다 1에서 2%대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YG 플러스만이 유독 9%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6,4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덕질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좋아지는 굿즈, MD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과거에는 음반 판매가 엔터 실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공연과 MD가 그 자리를 나눠 가지고 있죠. 글로벌 투어 규모가 어마어마해졌고 티켓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MD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형광 응원봉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착장은 기본이고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베이비몬스터의 시그니처 자켓이 무려 25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 가격을 보고 덕질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원래 이제 엔터넷에서는 MD 매출의 넘사벽은 하이보였고요. YG는 우리는 음악성 위주로 간다라는 뚝심이 있어서 MD 매출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YG가 MD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태세를 바꿨고 올해 1분기 그걸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YG 엔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엔터 4사가 모두 MD 매출 쪽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MD 성장이 구조적인 트렌드라면 국내 기업 중에서 이 YG 플러스가 그야말로 가장 순수한 MD 기업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이 부분을 보시면요. 현재 애널들이 추정하고 있는 집계한 숫자 YG MD 매출 추정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블랙핑크의 모객 그리고 인당 MD 매출을 계산해 봤을 때 1,400억 원에서 1,650억 원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분기당 이제 또 나누게 되면은 350억 원에서 410억 원이 더 붙을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 YG 플러스는 MD 쪽에서 500에서 600억 원의 매출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텔레방에서 YG 플러스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좀 칭찬 일색인 글이 많아서 제가 첫 번째 투자텔미 아이템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오늘 장 초반 엔터주들과 함께 나란히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엔터주들이 지금 일제히 약세로 전환한 상황에서도 YG 플러스는 그 힘을 유지하고 있고요. 8.95% 오른 현재 주가 6,450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최근 조선 관련해서 항만 크레인 얘기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죠. 미국 항만에서 쓰는 크레인 중에 전체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퇴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중국산 항만 크레인이 근데 비단 미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국산 항만 크레인이 국내에서도 여전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중국산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으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현대힘스와 서호전기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힘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HD 현대사모가 스마트 항만 크레인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 크레인 제작을 HD 현대사모와 협력사 현대힘스가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힘스는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8기에서 최대 14기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매출에서 항만 크레인 비중이 지금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향후
15%에서 25%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요. 실적 수에는 소호전기가 대장이다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소호전기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 45년 정도 된 전기 제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항만 크레인 쪽에서 전기 제어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항만과 관련된 크레인 전문 기술로서는 좀 특색 있는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호전기가 대장주인 줄은 몰랐는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항만 크레인 관련주 안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소호전기와 현대임수도 다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두 종목이 급등세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시세가 이미 먼저 나와줬었기 때문에 주가 자리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항만 크레인 쪽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투자텔미 두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명동 사거리에 있는 올리브영 가보신 분 있을까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제 얼핏 봤는데 한국인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각국마다 다양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붐비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CJ 올리브영에 들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명동점 매장 2층에는 심지어 세금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텍스 리펀 존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K-쇼핑이 붐을 이루면서 올리브영, 다이소 여기가 필수 관광 코스가 됐고 백화점보다 솔직히 더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올해 1월에서 4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리브영은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리브영 명동 거리점을 새롭게 오픈을 해서 지금 올리브영 지점 이름에 명동이 들어간 곳만 무려 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CJ 올리브영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CJ의 그 가치가 온전히 반영이 되죠. CJ 올리브영의 성장을 CJ 주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오늘 주가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최근에 5월 중순부터 좀 꾸준하게 주가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52주 신고가 오늘 장중에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상승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13만 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CJ 올리브영 관련주를 좀 보고 싶다,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지주사 CJ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투자탈미를 통해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본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시장의 방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은 조방원, 조선과 방산 원전, 그다음과 이제 DBB라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드렸죠.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관세나 경기 불안감에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이다 보니까는 꽤 강해왔던 거고요. 관세나 경기 불안감 때문에 빠졌던 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빠졌던 거죠. 다만 오늘 보시면 이 조선, 방산, 원전은 조정을 받는 반면에 반도체, 배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제부터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 불안정까지는 조선, 방산, 원전 급등하다가 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있었던 유럽의 관세 올리는 부분을 유럽이 좀 빠르게 요청하면서 바로 안 올리기로 했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베네트 세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인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이런 흐름이 단기간은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세 불안에 빠졌던 경기 민감주들,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반도체보다도 2차 전지가 워낙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차 전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트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아스코 2025가 시작이 되는데, 신약 개발 기업도 봐야 될 것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의료 AI 쪽은 안 보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또 이 게임 체인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의료 AI이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의료 AI 쪽에서 또 한 종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주 의료 AI 안에서 골라봤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막 급등이 시작해가지고요. 주가는 좀 올라가 있는데, 현재가가 13,390원입니다. 온코크로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3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빠져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아스코 2025에서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의료 AI다. 왜냐면 시작 개발 기업도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항암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지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의료 AI거든요. 그래서 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신약에 있어서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해서 그 약을 발굴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치료가 되고 있는 약들 중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신약은 아니지만은 기존에 있던 약의 어떤 그 사용처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AI 플랫폼 기업 하면은 그냥 개발만 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한데,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에스팜, 뭐 동아약품, 고령, 뭐 JW 중해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 협력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하고 스위스 기업하고도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어서 이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자세 레퍼런스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번 아스코에서 지금 현재 그 자궁경부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을 지금 차별성을 입증하는 상황인데 그런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코크로스의 AI 플랫폼으로 혈액 내 대사체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이 비침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 공개하는 거라서 아마 이번 아스코에서도 온코크로스가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점에서 아스코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면은 의료 AI 기업 그중에서도 온코크로스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코크로스 재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2차 전지 종목도 급등하고 있고, 제가 엊그제도 엔캠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엔캠도 급등하고 있는데, 엔캠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쌉니다. 근데 올라갈 이유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작되고 있고, 이게 공매도에 쇼커버링까지 들어간다면 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큰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매수 기회하고요. 왜 얼마나 급등할 수 있을까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체험도 검색하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지금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꽤 큰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 이유 말씀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들어오시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